저는 40대 사연박스의 애청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요즘 다양한 사연을 찾아 듣는 것이 제 하루의 낙이 될 정도로 사연박스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느낀 건데 아무래도 제 또래 여성분들은 시댁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들께서 시댁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저도 너무 공감이 갔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저의 시집살이도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던 시댁에서의 제 생활, 어느 날 갑자기 반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는 꽤 순탄한 연애를 했었습니다. 작은 가구 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은 사회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치며 사업 확장을 이어나갔지만 자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죠. 학벌도 좋은 편이어서 남편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가 얼마나 노력해서 살아왔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는 결혼하고도 5년 동안 저를 묵묵히 지지해주며 제가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덕분에 저도 시련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 2세를 계획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임신이 성공해 어느새 3살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대리인을 세울 정도로 큰 회사는 아니었기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저희는 출근해야만 했네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먼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일을 마친 사람이 아기를 데려와서 밥 먹이고 놀아주고 집안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안은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남편의 수입이 제 2배 정도 되었는데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면 제가 임신 사실을 밝혔을 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요. 그때쯤 제 매출이 잠시 동안 저조했던 시기와 겹쳤거든요. 그 점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너 이번에도 매출 크게 떨어졌다며? 그런데 애 낳을 것까지면 어째? 그거 뭐 가능성은 보이는 게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시켰어야 하는데. 처음에 시어머니와 연이 닿았을 때도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능력 있는 여자를 데려왔다고 무척 기뻐하셨죠.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인 것을 밝히자 표정이 어두워지시긴 하셨지만요. 그래도 큰 반대 없이 결혼에는 성공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과도할 정도로 저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었어요. 나는 네가 하도 자신만만하길래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싶었지.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매출 떨어졌다 실적이 부진하다니 이래서 네가 우리 아들에게 짐 될까 싶어 내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얹히려고 애 낳겠다는 거 아니지? 그럴 리 없어요. 저도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모든 사업은 위기가 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잘해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들 밤새워 일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이 동네 사람들 보면 다 아들 잘 키워서 매달 돈 받고 살던데.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 하든 나는 내 살 돈은 있으니까 니들만 잘 살면 된다. 우리도 그렇게 애껴서 사는데 난 감히 며느리가 아들 돈 쓰고 다니는 꼴 못 본다. 저희는 결혼 후 각자 통장을 관리하되 매달 일정 금액을 공용 생활비로 모아두기로 합의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도 똑같이 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고 둘 중 누구도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매출이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면 다시 직장을 찾을 생각이었고 결코 남편에게 외벌이를 시킬 생각은 없었죠. 애초에 저도 나가서 일해야 성취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시기에 매출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해도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신 막달까지 일에 전념했고 출산 후에는 아기가 3개월이 되자 친정어머니께 매일 돈을 드리는 조건으로 맡겨두고 다시 일에 나섰어요. 물론 퇴근 후에는 저와 남편이 공동 육아를 했고 아기가 10개월이 되자 오전과 오후에는 어린이집에 맡겨둔 채 일을 하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무료하다는 이유를 들어 저를 자주 찾곤 하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방문하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라고 하실 분이었죠. 너네 둘째는 언제 만들 거냐? 이왕 사돈이 애 봐주실 거면 둘째라도 아들을 낳아야 할 거 아니냐?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딸을 낳은 것이 영 불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어차피 저희 어머니께서 봐주시지 않냐고 그러셨습니다. 남편이랑 처음에 결혼할 때 가정이 안정되면 아이를 낳기로 했지만 딱 한 명만 낳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거든요. 저나 오빠나 둘째는 안 바래요. 요즘 세상에 아기 한 명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데 둘째까지 감당할 자신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제가 아이 낳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웬 둘째예요? 안사돈이 몸이 괜찮으실 때 낳으란 거지. 너도 이제 노산인데 더 늦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리고 너 요즘 매출도 회복됐다며. 그럼 우리 집에 아들이라도 안겨주든가 해야지. 나 때는 아들 못 낳았다고 집에서 쫓겨났어. 그건 옛날 얘기겠죠. 요즘 세상에 딸아들 차별 두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가만히 놔둔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친정어머니께서 먼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애를 낳은 거지 어머님께서는 도와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돈 몇 푼 준다고 네 애를 내가 왜 보니? 애 보는 건 다 여자 쪽이 알아서 하는 거다. 어딜 감히 시어머니한테 애 보는 건 안 도와준다고 그런 눈을 하느냐? 하여간 버릇없긴. 아들도 못 낳은 게 어디서 큰 소리냐? 남편과 저는 딸을 낳은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의 재롱에 집에는 웃음꽃이 넘쳤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께 맡기면 되니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늦어지자 어머님께서는 지치신 듯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자기가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봐. 어떻게 귀신같이 내가 먼저 퇴근한 날만 쏙쏙 골라서 방문하신다니까? 오늘은 또 아들을 못 낳았다나? 그런 소리만 잔뜩 하고 가셨어. 저는 그날 참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도 포함해서 말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나 한창 매출 떨어졌을 때 있잖아. 그때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 오빠한테 얹힐 생각으로 애 가진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 있지. 아무튼 그때부터 꾸준히 오빠가 없는 자리에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거든? 오빠 눈치 보시는지 오빠 있을 땐 안 그러시더라. 남편은 제가 기분이 나빴던 것에 공감하며 대신 사과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하겠다는데 솔직히 그것도 좋았지만 괜히 훅폭풍이 일까 제가 뜯어말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는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역시 제 편이다 싶었죠. 다행히 매출은 회복되기 시작한 후로 쭉쭉 오르는 추세였지만 한 번 시작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출 이야기를 한 건 트집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요. 남편이 세게 말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더 약이 오르신 듯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은 손녀를 보고 싶다고 저를 부르셨거든요. 혼자 갔다가 또 무슨 트집을 잡힐까 싶어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해보았지만 중요한 미팅에 잡혀 있어 빠질 수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어요. 다른 핑계를 대볼까 했더니 제가 거절했다간 몸소 집으로 찾아오실 것이 뻔하기에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시댁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지안이는 내가 볼 테니 밥이나 차리거라.
오늘 널 부른 건 내 딸이 오기로 했다. 얼른 준비하거라.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좀처럼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이미 시댁에 도착한 이상 도망갈 방법도 없었죠. 그래도 지안이를 봐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저는 재료를 썰기 시작했지만 쉴 새 없이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저는 요리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곧 제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도 했죠. 신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도 좀처럼 익숙하지 않은 할머니의 손길에 지안이는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거든요.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제 귀에 신우의 앙칼진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애를 왜 엄마가 보고 있어? 저기요, 올케. 지금 엄마 보고 아기 보라고 시킨 거죠? 제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는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연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가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 도리하는 걸 봤느냐? 지 사업하는 여자라고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네 동생이 뼈 빠지게 번 돈 지네 엄마한테만 가져다 바치고 나한텐 한 푼도 안 주면서 이젠 나보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애 보라고 시키는 거 좀 봐라. 우리 집에 뭐 저런 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또 지네 집에 불러서는 나를 얼마나 부려먹는지 내가 생각이나 했겠냐? 내가 뭔 죽을 죄를 지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어머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밥 차릴 동안 지안이 봐주신다고 데려가셨잖아요. 제가 언제 애를 맡겼다고 그래요. 다급해진 제가 말을 꺼냈지만 신우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난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와 제 뺨을 내리쳤으니까요. 옳게. 아무리 내가 이 집에 안 산다고 해도 그렇지. 누구 어머니를 종부리듯이 부려먹어요? 요즘 애들 버릇 없다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올케까지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네. 진짜 쫓겨나고 싶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누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요? 올케, 진짜 생각이 있어요? 조곤조곤 말하니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어머님 말씀만 듣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루라도 지안이 맡아준 적 있으세요? 맨날 저희 집에 오셔서 간섭만 늘어놓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쌓인 건 저라고요. 제발 저 좀 가만히 두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진짜 미쳤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신우가 다시 한번 제 뺨을 내리치려는 것이 보였지만 저에게 손목이 잡히고 말았죠. 폭력 좀 그만 쓰세요. 제가 아무리 더 어리다고 해도 그렇지. 애들도 아니고 제발 교양 없게 구시지 말라고요. 뭐? 교양? 이게 진짜... 잡힌 손목을 빼려고 발광하던 신우였지만 저도 힘 하나는 약하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씩씩거리던 그들이 포기하는 것이 보이자 저는 지안이를 안고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흔쾌히 지안이를 맡아준다고 하시길래 웬일로 저를 도와주시려나 했더니 완전 속은 거잖아요. 어떻게 며느리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억울해서 눈물이 차올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참고만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생각은 없었네요. 똑같이 교양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쪽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채도 안 하니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이제 못 참겠어. 어머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도 어머님께서 안 바뀌는 것도 모자라 신우까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꺼내자 충격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분의 정적 끝에 조심스럽게 사과를 건네온 남편은 결심이 선 듯했어요. 자기야, 나도 다시 한번 말해보긴 하겠지만 앞으로 나 없는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일이 바쁘니 계속 옆에 붙어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가 힘들만해. 너무 힘들면 우리 엄마랑 아예 왕래는 안 하고 사는 방법도 있어. 발길 끊으면 나야 좋지. 하지만 그쪽에서 날 찾아올 건데. 솔직히 내가 문전박대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그래도 엄마랑 누나 앞에서 예의 지켜서 대하려고 했는데 내 와이프한테 하는 거 보니 나도 못 참겠어.
이렇게 내 결혼까지 간섭하려 들 줄 꿈에도 몰랐어.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으면. 난 오빠한테 불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머님이랑 신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기다려봐. 나도 진짜 못 참겠어. 얼굴 보고 말해도 안 통해. 아무리 내가 소리 질러도 안 통해. 나도 이런데 직접 당하는 자기가 얼마나 곤란할지.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쳤지만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명절은 물론 시댁의 경조사 날에도 제 발로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먼저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무례를 향한 사람들이 사과를 해오지 않는 이상 제가 굽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빼기도 안 비치자 약이 바짝 오른 시어머니께서 종종 찾아오셔서 트집을 잡으시긴 했지만 반응도 없이 무시만 당하고 돌아가는 날이 반복되자 어느새 절 찾는 일이 드물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시댁과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회복 가능성이 안 보일 정도로 어려워진 것도 그때쯤이었습니다. 한번 큰 어려움을 겪고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휘청이고 있었네요. 빚을 내가면서까지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듯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내놓은 신제품의 성적도 폭망한 탓에 마음고생이 많은 듯 했어요. 남편은 돌아가는 상황을 저에게 숨기지는 않았지만 저는 딱히 그를 책망하거나 하진 않았죠. 옆에서 남편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봐왔기도 하고 저도 사업하는 입장으로서 노력과 성공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풀죽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장이라고 해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좀 쉬는 게 어때? 더 늦기 전에 자격증이라도 따봐. 내가 지원해줄게. 내가 졸업하자마자 아빠처럼 살 거라고 이쪽에 들어와서 사업 준비만 했는데 이 나이 먹고 취업이 될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할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걱정시켜서 미안해, 진이야. 솔직히 너랑 지안이랑 엄마 볼 낯도 없고 내 가족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괜히 나랑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집만 지우니까 너무 못난 놈이란 생각이 들어. 힘들면 새로 시작하면 돼. 뭘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고는 좌절이야. 내가 있잖아, 오빠.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취업 준비라도 해보자, 어? 저는 남편의 수입은 적어도 평생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길 바랐지만 남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정이 많이 어려운 듯 했기도 했죠. 당장 다음 달 은행에 상환할 금액부터 걱정이라고 했어요. 너무 촉박하면 제가 도와줄 테니 조금만 더 버텨보라는 제 말도 듣지 않고 남편은 그렇게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의 결심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가 저희 딸 지안이가 3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빚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으며 빌린 자금부터 상환하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건설 일당직에 나가게 되었네요. 솔직히 저로서는 남편이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무조건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었네요. 솔직히 굳은 일을 하는 게 어지간히 힘든 게 아닐 텐데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 수입은 꾸준했으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이 새로 찾은 일에 잘 적응하길 바랄 뿐이었죠. 다시 고난을 이겨내고 회복하나 했더니 또 다른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병으로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자주 아프셨던 바람에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 완전 회복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몸이 안 좋아지셨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친정과의 거리도 가까웠던 탓에 일을 마치고 찾아뵈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야겠다는 의견이었네요.
그래도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지만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빠, 친정어머니께서 몸이 다시 안 좋아지셨대. 오늘 연락이 오셨어. 오빠도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는 쉬어야 하니까 불편할까봐 물어보는 거지만 나는 어머니 집에서 모시고 싶거든. 오빠는 어때? 장모님께서? 진이가 걱정이 많았겠네. 왜 바로 말 안 했어? 내가 장모님을 불편해할 리가 없잖아. 이참에 우리 집에 모셔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우리 마음이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래도 되겠어? 솔직히 나야 너무 좋아. 일을 쉬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집에 살면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 생길까도 걱정이고 단지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실 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한테 또 엄청 뭐라고 하실 거야. 우리 엄마가 알 일이 뭐 있어. 나도 엄마가 당신한테 하도 뭐라고 하는 거 보고 연락 안 한 지 오래야. 요즘 찾아오지도 않으신다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엄마한테 다 말할 필요 없어. 나도 사업 그만둔 거 엄마한테 말 안 했는걸? 하긴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아?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을 뿐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 믿고 있는데. 소식 들으면 괜히 이것저것 간섭하실 게 뻔하니까 자기한테도 불똥 튈지도 모르잖아. 다 정리하고 내가 직접 말씀드리려했는데 시기를 놓쳤어. 다음에 얼굴 뵙고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어머님의 다혈적인 성격을 알기에 남편이 말을 꺼내기 망설여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시댁과 연을 끄는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니 저는 별 상관 쓰지 않고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남편은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남편은 지안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놀면서도 지극정성으로 친정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저녁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제가 돌아오면 집안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요. 미리 저녁밥을 준비해둔 남편이 절 맞이하고 있었죠. 남편이 잘해줘야 집안이 화목하다는 말이 정말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집은 항상 웃음꽃이 피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차려준 밥을 먹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맞이했네. 진이 너 일 나갔을 때도 김서방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렇게 귀한 사위 덕분에 내가 요즘 살맛이 나는구나. 어쩜 고된 일 하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는지. 덕분에 나도 살 기운이 많이 생겼다. 고맙다 김서방. 장모님 뭘 그런 걸로 고마워하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역할인걸요. 진이가 먼저 말 안 꺼냈으면 제가 장모님 모시고 오자고 했을 거예요. 장모님께서 진이 키우셔서 저한테 시집 보내주신 거에 대한 보답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어머니께서는 친아들처럼 여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시면서 남편의 사정을 듣게 되었거든요. 어머님께서도 별 말씀 없이 남편 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주셨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말하면 된다. 진이 너도 네가 잘 번다고 남편 무시하거나 하는 거 아니다. 김서방, 언제든지 우리 딸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여. 내가 혼쭐 내줄 테니. 누가 엄마 딸인지 모르겠네. 내가 오빠 무시할 사람으로 보여? 오히려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오빠가 거절한 것뿐이라고.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게 좋은 소식도 아닌데 한참 잘 나갔을 때 진이랑 만났잖아요. 이렇게 되니 가정이 흔들릴 법도 한데 와이프가 든든하게 응원해주니 제가 힘낼 수 있는 겁니다. 다 진이랑 장모님 덕분이죠. 그러지 말고 내 딸이 요즘 돈 잘 벌잖나.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부부다. 너무 혼자 다 떠안지 말고 필요할 때 좀 달라고 하고 그려.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기 시작한 제 딸을 쫓아다니느라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 제가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준 덕분인지 어머니께서는 점점 기운을 차리시는 듯 했죠.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던 거죠. 저를 포기했나 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너, 니네 엄마 여기 산다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내 허락도 없이 니네 엄마를 여기 모셔? 네? 여기 저랑 오빠랑 사는 집이죠. 오빠도 동의했고요. 오빠는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아들 집에서 빌부터 살고 있었다고?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더니 이런 짓을 해? 얘, 당장 니네 엄마 데리고 나가. 너까지 쫓겨나고 싶어? 사돈,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저한테 무례해도 제 딸한테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며느리란 것이 내가 찾아왔을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네 엄마를 들여놓으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당장 여기서 안 나가면 당신네 딸 쫓겨날 줄 알아! 한껏 흥분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남편이 당장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모르냐? 아무리 우성이가 너한테 단단히 홀렸다고 해도 그러지. 내 아들이 지혜미도 못 알아볼 사람으로 보여? 당장 나가라는 말 안 들려요? 저는 놀라 벙쪄 있는 친정어머니를 방으로 들여보내곤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몇십 분이 지나자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우성, 너 이 엄마 보고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더니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참나, 저 여자 당장 내보내라고. 난 내 아들 집에 저 여자가 붙어있는 걸 못 본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진정해. 엄마가 그러면 나 진짜 이혼당할지도 모른다고. 엄마 때문에 나 이혼하길 바래? 이따구로 살 바엔 이혼해. 아, 잘됐네. 네가 어디가 못나서 저런 가난한 집안에 빌빌기는 거냐? 다 끝내고 새 며느리 들일 거라. 엄마 제발. 나 더 이상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빚만 가득해서 공사장에서 일하거든. 아 제발. 안 그래도 진이가 생활비 다 내고 있는데 엄마까지 이러면 어쩌라고. 남편이 온몸으로 막아도 발광하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에 눈만 껌뻑껌뻑할 뿐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던 표정을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곧 안색이 창백해져 몸을 벌벌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냐? 네가 사업을 그만둬? 난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 안 한 건데 이런 짓을 할 줄 알았으면 바로 말했지. 내 실수야 정말. 진이야 미안해. 엄마 제발 나보고 어떡하라고. 제발 진이 좀 그만 괴롭혀. 나 엄마 때문에 진이랑 이혼하면 어떡하라고.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저는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말이에요. 어머, 아유, 내가 입에서 말이 헛나왔네. 세아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신세를 지고 있을 줄이야. 내가 잠깐 착각을 했구나. 안사도는 어디 가셨니? 아유,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던데 아프신데 내가 큰 결례를 범했구나. 입이 망정이지.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진이야. 이제 와서 저한테 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저보다 돈 못 벌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상황 파악이 되세요? 그러면 사람이 돈 더 벌어오는 아들 뒀다고 며느리를 구박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며느리가 참 능력은 있지. 얘 너라도 잘 벌어서 다행이다.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뭐 필요한 거라도 없냐? 내가 다 가져다 주마. 용서해 줄 거지? 이혼은 안 된다, 진이야. 저희 결혼 생활은 오빠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가 항상 문제였죠. 그래도 전 오빠가 잘해주니까 같이 사는 거지. 진짜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는 거 아니면 그만 좀 하시라고요. 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진즉 나한테 말하지 그랬냐. 오늘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정말이지. 미안하다 세아가. 180도 변한 태도로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친정어머니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등을 돌려 누운 채 시선을 돌리지도 않으셨지만요. 안사돈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제도 모르고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진이도 그동안 지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새아가에게 정성 들여 대하겠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니고 진이한테 가서 하세요. 사돈, 애미 된 입장으로 아들 결혼 망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다 그릇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사돈께서는 그릇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절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저와 어머니께 번갈아 사과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저를 불러 말씀하셨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을 봐서 그런지 쉽사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지만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모님께서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 어머니의 무례로 이렇게 끝낼 순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어머니와 연을 끊겠습니다. 하지만 진이를 놓을 순 없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괜찮네요. 어머니께서는 자리에 앉아 남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김서방, 너를 책망할 생각 전혀 없다. 연을 끊으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좋다고 생각하기엔 너를 부른 거야. 안사돈이 내 앞에서 큰 실수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말아라. 사람이니까 변할 수 있는 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진이야, 네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고 사돈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항상 그랬듯이 네 선택에 맡기마. 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해도 반성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상 한 번쯤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남편의 인성을 높게 평가하시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께도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쉽사리 결심이 서지 않았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괜히 다시 왕래하고 지냈다간 저만 또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네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다시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양손에는 한가득 과일과 죽을 포장해온 채로요. 솔직히 얼굴 보기 껄끄러웠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 저는 일단 집으로 들이게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나 하자는 의도였죠. 한참을 뜸들이시던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서두를 떼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사과해야겠다고 해서 왔다. 생각해보니 어제도 사과한답시고 변명만 늘어놓았구나. 이번 일로 반성 많이 했다. 아들 망하고 나서 태도 달라진 시엠이라고 욕해도 상관없다. 인제야 내 행동을 되돌아보니 그래, 욕먹어도 싸더라. 나는 우리 아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왔거든. 어릴 때부터 전교 1등에 죽은 애비 돕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성공만 할 줄 알았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 칭찬하니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살아왔구나. 어제 우성이한테서 말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내가 실수한 게 하나하나 떠올라 잠을 못 자겠더라. 네가 정 내 얼굴 보기 힘들다면 앞으로 찾지 않으마. 불편할 테니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다. 하지만 사과는 제대로 해야 한다 생각해서 찾아왔다. 미안하다, 새아가.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사과하셨습니다. 어제는 솔직히 화가 나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진심이 닿는 사과였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고요? 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죠. 대신 한 번 더 같은 실수를 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약간의 협박을 섞어서요. 나이 먹고 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변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저는 별 기대는 하지 않았네요. 그 후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이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저희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탁하지도 않은 일까지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시곤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어머님을 보니 오히려 걱정이 되어 말을 꺼내게 되었죠. 어머님께서 반성하시는 거 잘 알았으니 이제 그만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과거의 일은 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해주셨고 오빠도 괜찮은 직장 찾았으니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유, 내가 아직도 그날의 일이 미안해서 그러는 걸로 보이냐? 예전에 내가 괜히 트집 잡는다고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못되게 행동한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사니 내 속이 다 편해지는구나. 안 사돈 덕분에 내가 내 삶을 찾은 게지.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셨다던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 남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웬 결심인지 최근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남을 돕는 기쁨을 알았다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괴롭힘이 없어져 다행이면서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도 제 설득에 일당직을 그만두고 시공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꽤 되었거든요. 물론 예전에 사업할 때만큼 큰 수익은 못 내지만 어차피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별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지안이도 날 잘 따르는데 이제 학교 들어가면 계획은 있냐? 못하면 내가 봐주도록 하마. 지안이도 할미가 온다면 좋아할 거다. 지안이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변한 시어머니의 기억만이 남아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오시는 할머니를 아주 잘 따르곤 했어요. 친정어머니께서도 다행히 몸을 회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무럭무럭 자라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반성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이렇게 잘 도와주실지는 몰랐는데 솔직히 저를 괴롭히거나 트집 잡는 일이 덜해지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무색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다니 입이 떡 벌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필요한 도움은 받되 시어머니를 완전히 믿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또 언제 어떻게 변하시려나 걱정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너한테 박했던 건 이 못된 마음도 있었지만 네가 내 아들 돈만 보고 온 줄 알았기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잘해줄 줄이야. 우성이도 너 없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다. 다 네 덕분이다, 진이야. 옆에서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딸이 신난 듯이 끼어드네요. 엄마, 그럼 나 학교 마치면 할머니가 데리러 오시는 거야? 그럼 나 매일 인형 받을 수 있겠다. 지안아, 넌 어쩜 인형 생각만 하니? 할머니가 데려오시는 게 좋아? 엄마가 오는 것보다? 당연하지.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하는걸? 오히려 엄마가 할머니 같아. 딸의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배꼽 잡고 깔깔깔 웃으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그럼 됐네. 내가 물어보니 요즘 애들은 학원 다닌다지? 그거 정해지기 전까지 내가 데리고 오마. 남편의 실직은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희에게도 좋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로도 갈 수 있었던 큰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저희에겐 전환점이 되었어요.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를 풀고 이렇게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계기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생각이었고 5년이 지날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기회를 준 저에게 감사하며 살아오신 것뿐이네요. 남편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노력하더니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좋다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곤 했어요. 천직을 찾은 듯한 기분이라나요? 사업할 때보다 스트레스도 줄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행복해하니 듣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건 물론이네요. 예전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 사건들은 이제는 웃으며 과거의 에피소드로 풀어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맞지만
제 곁에 모두가 노력해준 덕이 더 컸던 것 같네요. 곧 다시 연휴가 다가와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먼저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는 행복해하실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 꽤 길어진 것 같은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사연박스의 모든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